찜질방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아침부터 입맛을 잃었어요. 주방에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시어머니 영숙 여사는 찌개를 끓이면서도 내게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입맛이 싱거운지 모르겠어. 20년째 이 맛인데. 그 말에 나는 괜히 속이 상했죠. 20년 전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이간 맞추기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나는 반찬 하나를 집어들며 일부러 찡그린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너무 짜요. 내 말에 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너는 시어미 김치 맛도 못 맞추면서 무슨 내 며느리냐고 하고 다니니? 나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화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20년 동안 굳어진 습관 같은 것이 배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우리만의 루틴이었거든요.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나는 오늘도 지지 않고 맞받았어요. 제가 담근 김치는 맛없다고 하시면서 직접 담그신 건 또 너무 짜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났죠. 20년 동안 배운 것은 어머니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리니까. 짜긴 뭐가 짜. 요즘 것들은 다 입맛이 싱거워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김치를 계속 먹었죠. 짜긴 했지만 맛있긴 했으니까. 20년간 지속된 우리 관계는 마치 시소게임 같았어요. 내가 이기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고, 어머니가 이기면 내가 속상해 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 시소게임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긴장감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어머니 또한 이 투닥거림을 즐기고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우리는 말싸움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집의 오랜 룰이었죠.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언제까지 저렇게 팔팔하실까? 이 소중하고도 지겨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나에게 괜히 약한 척을 하시기도 하고 자꾸만 혼자서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마치 무언가 비밀스러운 계획을 꾸미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에 나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불안감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과연 어머니의 다음 공격은 무엇일까? 나는 그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나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약한 척 연기를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던 건 아닐까?
나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어머니의 다음 수를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온갖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미워했어요. 나는 속으로 우리와 비슷한 애라고 생각하며 픽 웃었죠.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물으셨어요. 나연아, 너는 찜질방 좋아하니? 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네, 찜질방이요? 어머니는 TV 속 찜질방 장면을 보며 말씀하셨죠. 저렇게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에 나는 의심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더위를 많이 타셨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찜질방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 나는 어머니의 의중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어쩌면 그 수상한 행동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어머니의 도발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의 찜질방 제안은 내게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어요. 평생을 더위와 씨름하며 사셨던 분이 찜질방에 가자고 하다니 이건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어머니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들떠 보이셨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에게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우셨을 거야. 나는 약간의 긴장감과 동시에 내가 어머니의 귀여운 계획에 기꺼이 동참해주겠다는 여유로움을 느꼈어요. 찜질방에 도착한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 앞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나연아, 우리 여기서 사우나 오래 버티기 내기 한번 해볼까? 라고 제안하셨죠. 그 순간 나는 20년간의 고부 갈등이 드디어 정점에 이르는 것을 직감했어요.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좋아요, 어머니. 제가 이기면 어머니가 1시간 동안 사우나에 계시는 걸로 하죠.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약골로 살아오셨는데 내가 진리가 없다고 확신했죠. 어머니는 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셨고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사우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치밀함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잠시 불안함을 느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사우나에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향해 씩 웃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나보다 더 태연하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나는 속으로 어머니 무슨 꿍꿍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사우나 한쪽에 놓인 온도계였어요. 80도가 넘는 온도였지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머니가 1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사우나에 들어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연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숨 막힌다. 나연아,
나 이제 못하겠어. 어머니의 연기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짐짓 걱정스러운 척했죠. 어머니, 벌써 포기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5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연기에 맞춰 호응해 드렸어요. 어머니는 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힘들어 하시는 척 했어요. 아니야, 너무 뜨거워. 나 이제 나가야겠어. 어머니는 문 쪽으로 다가오며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하셨죠. 나는 어머니의 완벽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이 게임의 완벽한 승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나는 어머니를 다시 사우나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기는 내기잖아요. 1시간은 채우셔야죠. 그리고는 어머니가 못 나오시게 문을 닫고 잠가버렸죠. 어머니는 문 안에서 나연아, 문 좀 열어다오. 숨 막힌다. 라고 소리치셨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사우나 밖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완전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사우나 안에 가둔 채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시원한 매실차를 들이켜며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죠. 어머니,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되죠. 내기는 내기잖아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어머니를 놀렸어요. 사우나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내게는 마치 승리의 노래처럼 들렸죠. 아이고, 숨이 막힌다. 나연아,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들어 보였지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여유롭게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10분이나 버티실 수 있을까? 10분이 지나자 나는 조금 의아해졌어요. 어머니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계셨거든요. 나는 슬쩍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헉, 헉. 아이고, 어지러워.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절실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죠. 설마 정말 힘드신 건가?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나를 속이려는 거야.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매실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아직 50분이나 남았어요. 나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행동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어머니께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이제 고통에 가득 찬 비명처럼 들렸거든요. 아,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답답해. 나는 벌떡 일어나 사우나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나는 패닉에 빠졌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하신 건가? 내가 너무 심했나?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대신 안에서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나? 그때 찜질방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우나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려요. 직원은 깜짝 놀라며 다른 직원들을 불렀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죠.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이기고 싶다는 얄팍한 승부욕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였죠. 나의 얄미운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였어요. 나는 어머니를 사우나 안에 가둔 채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시원한 매실차를 들이켜며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죠. 어머니,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되죠. 내기는 내기잖아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어머니를 놀렸어요. 사우나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내게 마치 승리의 노래처럼 들렸죠. 아이고, 숨이 막힌다. 나연아,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들어 보였지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여유롭게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10분이나 버티실 수 있을까? 10분이 지나자 나는 조금 의아해졌어요. 어머니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계셨거든요. 나는 슬쩍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헉, 헉. 아이고, 어지러워.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절실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죠. 설마 정말 힘드신 건가?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나를 속이려는 거야.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매실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아직 50분이나 남았어요. 나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행동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어머니께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이제 고통에 가득 찬 비명처럼 들렸거든요. 아,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답답해. 나는 벌떡 일어나 사우나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나는 패닉에 빠졌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하신 건가? 내가 너무 심했나?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대신 안에서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나? 그때 찜질방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죠. 저희 어머니가 사우나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려요. 직원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어요. 아니, 어머님을 안에 가두시다니요. 위험합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사우나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나는 밖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얄미운 며느리였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사우나 문만 바라보았어요. 밖에서 보았던 찜질방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내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죠. 아이고, 덥긴 덥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어머니가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연기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나는 죄책감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채로 사우나 문을 열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된 거죠? 문이 왜 잠겨 있어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죠. 제가 잠갔어요. 어머니가 못 나오시게. 직원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어요. 아니, 어머님을 안에 가두시다니요. 위험합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사우나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나는 밖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얄미운 며느리였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직원들이 겨우 문을 열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 안에는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죠. 어머니, 나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죠. 나는 어머니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나연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내기 안 할게요. 그때 119 구급차가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나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죠. 저희 어머니가 사우나에서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주세요.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하게 들것에 옮기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죠. 나는 구급차에 같이 타서도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내 손으로 어머니를 죽일 뻔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이기려고만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죠. 얄미운 며느리였던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이 된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내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죠. 간호사는 내게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제발.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내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모습만 보였어요. 20년 동안 어머니와 티격태격하며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짜다고 했던 김치, 싱겁다고 했던 국,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던 어머니의 정성. 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며 내 이기심만 채우려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 어떠세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탈진이 심하지만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나는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죠. 의사는 내게 앞으로는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네, 네. 다시는 절대 안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저예요. 나연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어머니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심을 쏟아냈어요. 제가 왜 그런 내기를 제안했을까요? 어머니한테 이기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제발 괜찮아지세요.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20년 동안 얄미운 며느리로 살아왔던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어요. 의사는 어머니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나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며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나는 어머니의 손에 미세한 힘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혼자서 울고 있을 때 어머니는 내게 작은 용서의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기적처럼 눈을 뜨셨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죠. 어머니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연아,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는데 왜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나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죄송함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이틀 후 건강하게 퇴원하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내내 나는 어머니의 팔을 꼭 부축하며 걸었죠.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괜찮다며 손을 뿌리치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 없이 내 부축을 받으셨어요.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기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에 도착한 후 나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죠. 어머니는 나의 변화에 놀란 듯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어요. 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이 반찬은 제가 직접 했어요. 짜지 않게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맛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드시더니 괜찮네. 많이 늘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맛없다고 하셨을 텐데. 나는 어머니의 칭찬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식탁을 정리하려고 하자 나는 얼른 달려가서 막았죠. 안 돼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는 어머니의 미소에서 복수의 달콤함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복수하고 계셨던 거죠. 내가 얄미운 며느리에서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이 되도록 나는 그 복수가 달콤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의 퇴원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께 이기려고만 했던 나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딸이 되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가끔씩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만족하세요?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요즘 쓰레기도 며느리가 다 버리러 나오고 마트 가실 때도 며느리가 어머님 귀하게 모시고 가는 게 보여요. 나는 이웃 할머니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께 칭찬받는 것은 기뻤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얄미운 며느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나는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저 요즘 많이 달라졌나요? 어머니는 내가 던진 질문에 잠시 멈칫하셨어요. 글쎄, 그냥 좀 달라진 것 같네. 그날 일 때문에 그런 거니? 어머니의 말에 나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게 큰 상처이자 교훈이었으니까요. 네, 어머니.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다치실 뻔하셨잖아요. 나는 진심으로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한테 매일 이겨 먹으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머니 건강이고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는 거였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심을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나의 진심에 만족하신 듯, 그래, 이제야 내 며느리가 철이 들었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어머니의 그 말에 안도와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20년 동안 엇나갔던 우리의 관계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그날 정말 쓰러지셨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걸까? 나는 차마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의 공포와 죄책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나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날 사우나에서 쓰러지셨던 걸까? 아니면 나를 혼내주기 위해 연기를 하셨던 걸까? 나는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안 돼요. 어머니 하며 막아섰을 일들을 이제는 어머니가 무리하지 않게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끔씩 혼자서 피식 웃으셨죠. 마치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자를 가져와 어머니께 먼저 건넸죠. 어머니, 과자 드실래요?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나연아. 요즘 내 덕분에 아주 편안하다.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죄송함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죠. 그때 TV에서 찜질방 사우나 오래 버티기 예능이 다시 나왔어요. 나는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말씀하셨죠. 나연아, 왜 그래?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어머니는 나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보며 말씀하셨죠. 나연아, 사실은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나는 숨을 멈추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내가 그날 사우나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연기였어. 나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연기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그래. 내가 너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너는 평생 내가 약한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20년 동안 너한테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언제쯤 내 소중함을 깨달을지. 어머니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내가 얄밉게 굴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계산된 연기였다니.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깨달았죠. 나는 그날 사우나에서 혼자서 패닉에 빠지고 병원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모든 순간들이 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였어요. 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동안 얄미운 며느리였던 나는 사실은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던 어리석은 존재였죠. 나는 어머니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의 얄미운 행동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나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는 울먹이며 어머니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는 나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내 손을 잡으셨어요. 나연아, 너는 내가 평생 약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었어. 내가 너를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이겨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이기려고만 했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죠.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20년 동안의 갈등은
한 편의 드라마였고 우리는 이제야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투닥거리지 않았어요. 물론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나는 어머니의 완벽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평생 어머니의 완벽한 연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연기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피식 웃으셨죠. 나연아, 내가 한 수 위지. 어머니는 평생 그날의 완벽한 연기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였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찜질방에서 시작된 작은 내기 덕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